안녕하세요, 해축이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일정이 2월 7일 요르단전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근 20년째 보고 있지만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며 이렇게까지 답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적만 놓고 보면 아시안컵 4강이라는 성적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성적인 것은 맞죠. 특히나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시아의 강자로 평가되던 한국과 일본, 이란 대표팀은 물론이고 요르단이나 카타르 같은 중동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온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우승을 목표로 했던 한국 대표팀에게 4강이라는 성적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선수들에게는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점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2 카타르 아시안컵을 놓고 본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문제가 공론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1단계 선수들의 기량 문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선 길게 언급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보기에도 대표팀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특히 16강 사우디전, 8강 호주전까지 두 번의 연장 혈투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진출한 것은 선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카타르의 더운 날씨도 선수들의 적응 문제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킥 미스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경기부터 롱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았죠. 이는 상대의 압박이 있을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심지어 편안하게 킥을 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미스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수비에서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려는 상황에서 선수를 보고 패스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수비는 같이 전진할 것이고 그런 패스를 받는 상대가 전진할 것을 염두해서 공간으로 패스를 줘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죠. 물론 상대에게 공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진하던 수비수는 다시 공을 받기 위해 뒤로 빠져야 하며 이런 작은 디테일을 놓쳤을 때 상대 수비는 이미 우리 공격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대표팀 선수들은 프로임은 당연하고 그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에 이런 사소한 패스 미스들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2단계 클린스만 감독.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선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죠. 저는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한 차례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클린스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경기력이 좋지 않았을 때나 실점할 때 혹은 이번 요르단전과 같이 패배했을 때 클린스만이 웃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크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 또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좋아서 웃는 건 아니었겠죠. 허탈함의 웃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정말 한국 축구를 걱정, 아니 최소한 대표팀 감독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느낀다면 그 상황에서 웃음을 보인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웃음에 관련된 부분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클린스만은 이전부터 태도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거 클린스만은 황의조가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떠난 사실도 모른 채 9월 2일에 열렸던 첼시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를 보러 왔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대표팀의 주축 공격수인 황의조의 소속팀도 모르고 있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클린스만의 대표적인 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재택근무죠. 클린스만은 과거 독일 대표팀 감독 시절에도 자신의 미국 자택에 수시로 틀어박혀서 독일에 가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선수 시절 대표팀 동료였던 로타어 마테우스나 스승인 프란츠 베켄바워, 울리 헤네스 같은 독일의 축구인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이는 자신의 부업 때문이라는 말들도 많아요.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직이 틀림없는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ESPN 스튜디오 분석가, 분데스리가 앰버서더, 그 밖에도 많은 해외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죠. 막말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클린스만을 자신을 워커홀릭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90% 이상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말하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2023년부터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 클린스만은 그동안 A매치를 포함해 수많은 대표팀 경기를 치렀어요. 그런데 과연 클린스만이 어떤 전술을 추구하는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클린스만이 선수 비유 역습을 추구하는지,
빌드업 축구를 추구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죠. 더 직설적으로 말해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아시안컵만 놓고 봐도 클린스만은 대회가 치러지는 도중에 3백 전술을 가동했어요. 대회 중간에 이런 모험을 한다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감독으로선 해볼 수 있는 시도긴 하죠. 한국 대표팀이 그전 경기들에서 중원 싸움에 실패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니 그걸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3백으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요? 포메이션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국내 축구 팬들은 도대체 뭘 원하고 어디에 변화를 준 건지조차 알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또한 클린스만은 대회 내내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박용우 선수를 꾸준히 경기에 출전시켰어요. 이건 박용우 선수를 지적한다기보단 박진섭, 이순민 등 대체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우를 고집한 클린스만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3단계 축구협회 문제. 그럼 과거부터 감독으로서 문제가 많았던 인물인 클린스만을 선임한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대한축구협회입니다. 특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클린스만을 선임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죠. 사실 협회에서 선임한 모든 축구 감독이 다 잘할 순 없어요. 어느 정도 실패를 감수하기도 해야 하죠. 하지만 적어도 어떤 목적으로 감독을 선임했는지, 이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위해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축구협회의 무능력함은 감독 선임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협회는 지난 3월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기념과 축구계 통합을 명분으로 승부 조작범 등 비리 혐의자에 대한 기습 사면을 시도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당시 여론에 엄청난 반발이 없었더라면 실제로 사면됐을 거란 의견이 많기도 해요. 또한 축구협회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A매치 일정에서도 실제 우리가 월드컵에서 붙어야 할 강팀과의 A매치는 거의 없고 사우디, 베트남 같은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은 상대팀을 섭외하며 일본 등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이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확정되더라도 리더도 책임자도 뚜렷하지 않는 축구협회가 한국 대표팀에 자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지부터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번 아시안컵을 놓고 본 한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클린스만 경질은 너무나 당연하고 축구협회도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